안녕하세요. 순금촉대 유재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은 AI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의 AI 개발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IT 시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제1교포 3세입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자리를 잡은 3세 제1동포입니다. 국적도 한국과 일본 같이 갖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대구시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가난해서 힘들어서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셨는데 일본에서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가 또 한국 생활 여의치 않아서 일본으로 재입국하면서 자리를 잡은 거로 전해집니다. 손정희 아버님이 사업가 기질이 좀 있으셔가지고 사채 그리고 흔히 일본에서 얘기하는 파친코 사업으로 일부 재산을 좀 모읍니다. 그것이 손정희 회장한테는 젊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경제학 학사를 받았죠. 그리고서 미국에서 벤처기업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큰 성공은 못했지만 그 벤처기업을 팔고 1980년에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소프트뱅크를 창립을 하고 소프트뱅크가 그 당시 창립할 당시는 미국이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를 다 이렇게 석권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유통사로서 출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죠. 회사가 망할 정도까지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승부사 기질이 있었고 흔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얘기를 하면 본인만의 5가지 인생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실하면서 그 고비리를 두 번 넘깁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일본의 자산으로서는 제1위를 달성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걸출한 그 IT 그 선도 주자들하고도 교감을 갖고 일본에 소개도 하고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사장이 한국에도 한 두세 번 왔죠.
청와대 초청도 받아서 이렇게 방문도 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 1917년 당시 그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4.5% 정도 갖고 있었어요. 한 9,500억 정도. 그래서 일대 주주였는데 처음에 그 9,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2019년에 그게 5조가 된 거예요. 4조 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큰 그 수익을 올린 거로 한번 화두에 올랐고, 그 알리바바 마오 회장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200억을 투자해서 150조를 버는 그 실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200억 원 투자해서 150조를 버는. 그러니까 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손정희 회장이. 일본의 AI를 얘기할 때 손정희 회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2019년에 엔비디아를 안 팔았으면 지금 시가로 한 24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아쉽겠죠? 손정희 회장이 240조가 5년 만에 없어졌으니까. 자기 그 판단에 한 번에 실수로. 그래서 그 팔고 한 두세 번 엔비디아를 인수하려고 이렇게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죠. 손정희 회장을 보면서 우리 국내 그 기업가들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좀 있고, 투자도 그런 안목 바탕에서 좀 행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정희 회장이 꿈꾸는 일본의 AI 시대는 조금 색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미국이 추구하는 AI 시장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고, 그러한 손정희 회장의 AI 시대를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 게이츠가 개인의 책상마다 PC를 다 올려놨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사람들 손에 전화기를 다 쥐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정희 회장은 일본 사람들에게 각 개인에 맞는 맞춤형 AI를 전달해 주겠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이제 태어나면서 AI가 그 사람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 그리고 생활 방식, 국가관, 미래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친구도 되고 연인도 되고 멘토도 되는 그런 하나의 동행인, 그런 AI 시장을 만들겠다, 일본 내에서.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흔히 지금 우리가 현재 AI 시장이 그 HBM, 엔비디아 그 칩을 가지고 대용량 메모리 학습을 시켜서 서버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축척을. 그럼 HBM 다음에는 어떤 AI형이 나오느냐? CXL이라고 이제 다 보는 거죠. HBM은 학습을 하는 거죠.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담는 거고, HBM은 8단, 12단 해가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CXL이라고 하는 차세대 AI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학습으로 나타난 정보가 아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는 추론의 단계. CXL, 온 디바이스 형태로 CXL이 추론의 AI 시장은 CXL이 대세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공학적인 거나 기술적인 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온 디바이스가 지금 핸드폰으로 번역을 해주죠. 외국어를. 그런 것들이죠. 칩에 AI가 붙은 상황이죠. 온 디바이스에서 CXL로 간다는 거죠. 추론의 단계. 근데 손정희 회장은 그 AI가 PC나 핸드폰처럼 개인형 AI가 결국은 종국적인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논거가 각 국가는 문화가 틀리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범용의 AI가 모든 세계의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의 국민을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별 AI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인에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에이전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야후, 네이버, 라온, 일본의 라온 있죠. 카카오 같은 그러한 에이전시들이 이제 시장이 커질 거고 그 에이전시들이 각각 개별 AI에게 어떤 그 추론된 것들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에이전시가 한다는 거죠. 반론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용은 기업과 기업 간 B2B 방식은 범용이 가능한데 B2C 기업과 개인과의 관계는 개인형 AI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에이전시가 있을 거고 산업의 흐름을 이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감이 많이 가요. 그런 부분이. PC나 핸드폰처럼 자신만의 아바타가 아닌 자신만의 AI가 동행하는 AI가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공감합니다. 일본이 정보화나 디지털화, AI 시장이 많이 낙후됐죠. 근데 일본은 손정이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걸출한 인재가 있어요. 그런 인재가 있어서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을 먼저 예측한 것도 손정희 회장.
우리나라에 와서 광케이블을 먼저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시도를 해서 손정희 회장이 그런 어떤 예지력이 좀 비난적이 있었고, 손정희 회장이 5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AI가 주된 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5년 전에 삼성이 ACBM을 포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엇갈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언론에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의 AI 시장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어떤 기업가가 우리나라의 AI 시장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언론 지면이 찾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방송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많이. 제가 이렇게 자주는 못 보지만 그런 신문의 역할이나 방송의 역할이 좀 없다.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언론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빨리 AI 시대에 준비하고 국민들도 마음을 잡고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스마트업이나 그런 관련된 산업의 발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신문과 방송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유튜브가 그걸 하면 되겠습니까? 레거시 방송이나 신문에서 해줘야지. 테슬라는 이미 그 개인형 AI 옵티머스라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출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앞서가는 분야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국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지면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국민에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이 주식이 뭐 사만전자, 셀코리아 이런 얘기로 지면을 덮고, 방송에는 아직도 대통령 일가의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문제가 있죠. 다음 세대가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서 뭐를 지금 학습을 하고 배우겠어요? 기성세대로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한테 다가오는 산업에 대해서 지면 활용을, 시간 활용을 많이 해서 알려줘야죠. 국격이 떨어지는 내용만 계속 하는 거야. 언론도 조금 시대 흐름을 많이 반영하는, 그래야 스마트업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손정희 회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출연하거나 기재하거나 언론에 이런 기회가 없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거죠. 손정희 회장보다 더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분들의 생각을 빨리빨리 담아서 전달하시라는 거지, 언론이. 그런 것들도 국력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론, 스마트업 회사, 정부, 국회 모두 합심해서 조금 늦었지만 후발주자지만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하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